전 세계가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남들에게 착하게 살아왔던 수님과 그녀의 반려견 진돗개 하랑. 수님에게 어느 날 치매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치매 진단을 받자마자 재산을 노린 자식들의 무서운 음모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반려견 하랑이는 어떻게 그녀를 구할까요?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 푸른 하늘 아래 오래된 목조 주택이 햇빛을 받아 따스하게 빛납니다. 이곳에서 수님은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8세의 수님은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넓은 집에 홀로 남겨졌죠. 창가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어요. 하랑아, 이리 온. 수님이 부르자 황갈색 털의 진돗개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하랑은 한국에서 입양된 진돗개로 수님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하랑은 사람의 손길을 경계했습니다. 버려지고 학대받은 상처로 깊게 웅크린 채 차가운 눈빛을 보내던 하랑이었죠. 괜찮아, 이제 안전해. 수님은 매일 같은 말로 하랑을 안심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조차 조심스레 먹던 하랑이 점차 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둘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수님은 하랑의 등을 쓰다듬으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내 눈에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했었지. 하랑은 마치 이해한 듯 수님의 손을 하다요. 이제는 수님이 부엌에서 요리할 때면 곁에 앉아 지켜보고 밤이면 침대 옆에 누워 잠을 청하는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 수님은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로 치부했지만 점점 더 빈번해지는 기억 상실의 불안함이 커졌어요. 아이고, 또 안경을 어디에 뒀더라. 수님이 중얼거리자 하랑이 안경이 놓인 서랍 쪽으로 다가가 짖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혼란을 이해하는 듯한 행동이었죠. 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안경을 찾았어요. 고마워, 하랑아. 너 없인 어쩔 뻔했니? 어느 날 오랜만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님의 큰아들이었어요. 평소 연락도 뜸한 아들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수님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고 있니? 언제 한번 놀러 오렴.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것은 재산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집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의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괜찮다, 하랑이가 있으니 외롭지 않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던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랑이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자 수님은 진돗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하랑아, 넌 절대 날 떠나지 않겠지? 밤이 깊어갈수록 수님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어도 그녀의 생각 속에 항상 존재했죠. 하지만 그들에게 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제는 돌봐야 할 짐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에 가슴이 저몄어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수님은 옛 기억들을 더듬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웃고 뛰놀던 시간들. 그 기억들은 수님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죠. 지금은 비록 멀어졌지만 그때 행복했던 시간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랑이 수님의 발치에 누워 잠들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이 충직한 친구만은 자신 곁에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하랑아. 수님의 속삭임에 하랑은 귀를 쫑긋 세우더니 다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수님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하랑이 벌써 일어나 기다리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구나, 하랑아. 수님의 따스한 인사에 하랑은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일상이 시작되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최근 스님의 일상에는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불을 끄지 않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하랑은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는 듯 했습니다. 스님이 혼란스러워할 때면 항상 곁에서 지져 알려주고 잊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며 그녀를 돕고 있었죠.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지갑을 여기 뒀는데. 스님이 중얼거리자 하랑이 거실 소파 밑으로 다가가 짖었습니다. 소파 밑을 보니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또 내가 찾아줬네. 어느 날 마을 의사가 정기검진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스님의 건강 상태를 살핀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스님 씨,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스님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진단을 받으니 현실감이 달랐죠. 얼마나 심각한가요?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 오랫동안 연락도 없던 자식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야 할까요? 하랑이 다가와 스님의 손을 하드며 위로했어요. 그래, 너라도 있어 다행이야. 며칠 후 스님은 용기를 내어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치매 진단 사실을 알리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걱정하는 말을 건네던 자식들이었지만 통화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관심은 스님의 건강보다 재산에 쏠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통장이랑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나요? 딸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어요. 스님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걱정보다는 계산하는 듯한 냉정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통화가 끝난 뒤 스님은 마당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랑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하랑아,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아이들도 다 자기 삶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겠지. 다음 날 예상치 못하게 아들과 딸이 함께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들을 보며 스님은 기뻤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하랑은 처음부터 날카롭게 경계하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테니 저희가 도울게요. 딸이 말했습니다. 집 관리도 어려우실 텐데 팔아서 작은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아들이 덧붙였어요. 그들의 제안은 겉으로는 배려 같았지만 스님은 본심을 눈치챘습니다. 난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하랑이도 있고. 스님이 대답했지만 자식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을 둘러보며 가구와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미 그것들이 자신들의 소유인 양 말이죠. 엄마, 이 금고 열쇠는 어디 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참지 못하고 말했죠. 어머니, 이제 치매가 있으시니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관리해드려야 해요. 그 말에 스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은 그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임이 분명했어요. 하랑이 스님의 불안을 감지한 듯 자식들 쪽으로 다가가 위협적으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 사나워요. 위험한 것 같은데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딸이 불평했어요. 스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랑이는 내 가족이야. 어디 보내지 않아. 자식들은 몇 시간을 더 머물렀지만 스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스님은 하랑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랑아, 넌 절대 날 버리지 않을 거지? 밤이 깊어갈수록 스님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의 변한 모습에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피부치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스님은 잠들기 전 하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세상에 믿을 건 너뿐이구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는 고요한 시간, 스님은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기억력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메모장에 일상의 작은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하랑은 언제나처럼 그녀 곁에서 맴돌며 든든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랑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수님이 말하자 하랑은 꼬리를 흔들며 반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님은 천천히 거실로 향했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죠. 어머니, 오늘 저희가 방문할게요. 중요한 서류 때문에 말이에요. 아들의 말투는 다급했습니다. 수님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다. 언제 오니? 아들은 오후에 딸과 함께 방문하겠다고 했죠. 수님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랑이 그녀의 발치에 앉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괜찮아, 하랑아. 그저 아이들이 오는 것뿐이야. 하지만 수님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최근 자식들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재산에 대한 탐욕만 비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고대로 아들과 딸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우리 가족 변호사예요. 중요한 서류 작업을 도와주실 거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도 뭔가 계산적인 것이 느껴졌어요. 무슨 서류인데? 수님이 물었습니다. 딸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재산 관리를 저희에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재산 관리 위임장입니다. 서명하시면 자녀분들이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수님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기억력이 나빠졌지만 눈은 아직 좋았어요. 서류에는 단순한 관리가 아닌 양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재산을 너희에게 모두 넘기는 서류 아니니?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기억력이 더 나빠지시면 사기를 당하실 수도 있어요. 하랑이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주인을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였죠. 딸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저게 좀 밖에 내놓으세요. 중요한 얘기하는데 방해돼요. 수님은 단호했습니다. 하랑이는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서류는 내가 더 검토해봐야겠다. 자식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들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저희를 믿지 못하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지. 수님의 대답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한 듯 서류를 정리했어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수님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랑이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어요. 하랑아, 세상이 참 무섭구나. 내 자식들조차. 다음 날 수님은 오랜 친구인 마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식들이 가져온 서류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재산 양도 계약이에요. 서명하셨으면 모든 것을 잃으셨을 겁니다. 수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이 그녀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우선 중요한 서류와 인감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자녀분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님은 금고를 열고 인감과 중요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그대로였어요. 수님은 그것들을 새로운 장소로 옮기기로 결심했죠. 하랑아, 이제 더 조심해야 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날 밤 수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하랑도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갑자기 현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수님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였어요. 하랑이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그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마도 하랑의 경계하는 소리에 놀란 것 같았어요. 수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수님은 마을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경찰은 수님의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더 이상의 조치는 어렵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님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그녀의 재산만 탐내고 이웃들은 멀리 있었어요. 하랑만이 그녀 곁을 지키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하랑아 고마워. 내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밤 수님의 집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죠. 수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근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랑아 잠이 안 오는구나. 수님이 속삭이자 침대 옆에 누워있던 하랑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 충직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어요. 수님은 하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창문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하랑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경계 태세를 취했어요. 수님도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누구지?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랑이 순간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위험을 알리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전화기를 더듬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깨고 침입한 것이 분명했죠. 하랑이 방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수님은 공포에 질려 전화기를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신발이 바닥을 밟는 소리였죠. 한 명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랑은 방문 앞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주인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결의에 찬 모습이었어요. 금고는 어디 있지? 아래층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위층을 찾아봐. 노인네가 잠들었을 거야. 수님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이 인감과 중요 서류임을 직감했죠.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쪽으로 움직였어요. 방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랑의 으르렁거림이 더욱 커졌죠. 문이 완전히 열리자 가면을 쓴 두 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손전등과 도구가 들려 있었어요. 거기 누구야? 수님이 소리쳤습니다. 침입자들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수님을 향해 다가왔어요. 그 순간 하랑이 맹렬히 짖으며 침입자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첫 번째 침입자의 다리를 물어 넘어뜨렸어요. 남자가 고통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으악! 이망할게. 두 번째 침입자가 하랑을 발로 차려 했지만 하랑은 민첩하게 피하며 그의 팔을 물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제 길 잃으려고 한 게 아닌데. 하랑의 공격에 당황한 침입자들은 서로를 부딪히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화기를 들어 마침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첫 번째 침입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어요. 이망할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그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랑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침입자의 손목을 물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칼날이 하랑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명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하랑아. 수님이 절규했습니다. 하랑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침입자들을 향해 돌진했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주인을 지키려는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침입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빨리 나가자.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 현관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랑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들을 뒤쫓았지만 이내 힘이 빠져 현관에 쓰러졌어요. 수님은 서둘러 하랑에게 달려갔습니다. 진돗개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하랑아, 괜찮아? 버텨야 해. 제발.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발 하랑이를 도와주세요. 제 목숨을 구해준 거예요. 경찰관은 즉시 무전을 통해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하랑이가. 제발 하랑이를 살려주세요. 하랑은 힘겹게 숨을 쉬며 수님의 손을 하닿습니다. 그 충직한 눈빛에는 여전히 주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수님은 하랑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하랑아. 정말 고마워. 넌 정말 용감했어. 경찰관들이 집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현관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이건. 그가 증거봉투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다가와 그것을 살펴보더니 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분의 지갑인가요? 먼동이 트기 시작한 병원 대기실. 수님은 초조한 마음으로 손을 비비며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랑은 긴급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수의사는 칼에 의한 상처가 깊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했지만 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 옆에 앉은 젊은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는 밤새 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청취한 후에도 그녀를 혼자 두지 않았죠. 하랑이는 정말 용감한 개네요. 아마 빨리 회복할 거예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말했어요. 하랑이가 없었다면 생각하기도 싫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갑. 그건 정말 댁의 아드님 것이 맞나요? 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밤 경찰이 보여준 지갑은 분명 아들의 것이었어요. 그녀는 수십 년간 그 지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 아들 것이 맞아요. 수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자신의 피부치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찰관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아드님과 따님을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두 분 다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계세요. 수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수님은 급히 일어났어요. 하랑이는 어떤가요? 수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상처가 깊었지만 다행히 중요한 장기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곧 건강해질 거예요. 안도의 한숨이 수님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의사는 이어서 말했어요. 지금은 마취에서 깨어나는 중입니다. 조금 있다가 면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 큰 산이 남아 있었어요. 자식들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수님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의 안내로 조사실에 들어가자 아들과 딸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님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두 분 모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서류를 위조하려 했고 인감을 훔치려 침입했다고요. 형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수님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딸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빚에 쪼들려서. 어머니 재산으로 해결하려 했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보다는 발각된 것에 대한 두려움만을 읽을 수 있었어요. 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두 분 다 강도미수, 문서위조 시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수님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자식들이 감옥에 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그것이 마땅한 대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고소하지 마세요. 딸이 애원했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난 너희를 고소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거야. 형사가 개입했습니다. 할머니,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서 기소할 겁니다. 수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접어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님이 경찰서를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님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랑이와 나 둘이서 새 출발을 해야겠구나. 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하랑이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지금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수님은 서둘러 하랑이 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하랑은 커다란 케이지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수님을 보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충직한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랑아, 정말 다행이구나. 내가 살아있어서.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랑이 약하게 끙끙 소리를 냈습니다. 수님은 케이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하랑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하랑아. 내가 나를 구해줬어. 진돗개는 수님의 손을 하드며 반응했습니다. 수의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하랑이는 정말 용감한 개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어요. 수님은 놀랐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비극이 이렇게 알려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괜찮을까요? 수님이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미소 지었어요. 이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하랑이 같은 충직한 동물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버려진 동물들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고요. 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와 하랑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그렇게 해요. 하랑이의 용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네요.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병실, 수님은 침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닥 침대에선 하랑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수술 후 일주일 하랑의 상태는 놀랍도록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한 개네요. 보통 이런 상처로 몇 주는 걸릴 회복이 벌써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님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마을의 소리 기자 김미영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하랑이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수님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랑이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님은 회상했어요. 3년 전 남편이 떠나고 너무 외로웠죠. 유기견 보호소에서 만난 하랑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저를 경계했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말했어요. 이 진돗개는 학대받은 경험이 있어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님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랑이는 제가 다가가면 으르렁거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주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어느 날 하랑이가 제 손을 핫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걸. 기자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자녀분들이 이런 일을.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내 피부치들이.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 가끔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랑이 눈을 떴어요. 수님을 발견하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수님이 다가가 하랑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하랑이와 새 출발을 할 거예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수님은 하랑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제 삶의 이유이고 진정한 가족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사랑과 충성심이 피보다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기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수님은 미소 지었어요. 제 이야기가 유기견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수님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죠. 하랑아, 우리 집에 갈 준비 됐니? 수님이 물었습니다. 하랑은 약하게 짖으며 반응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놀라운 회복 속도에 주말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 했습니다. 수님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마움을 표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수님은 웃음 지었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것은 바로 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존재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토요일 아침 수님은 하랑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랑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눈에 묻어났어요. 병원 출구에서 수님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수님 할머니 하랑이 퇴원을 축하합니다. 주민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수님은 당황했어요. 마을 빵집 주인 박 씨가 앞으로 나섰죠. 신문에서 할머니와 하랑이 이야기를 읽었어요. 우리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수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하랑도 마을 사람들을 향해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집 주변도 정리해 놓았으니 걱정 마세요. 수님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실내는 청소되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젊은 여성 최 씨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와 하랑이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손을 봤어요. 앞으로 일주일치 식사도 준비했고 매일 누군가 들러 확인할 거예요. 하랑은 익숙한 거실 쿠션으로 향했습니다. 수님도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집이 그리웠어. 다음 날 아침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편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랑이 할아버지께 드리러 왔어요. 아이들은 하랑을 마을의 영웅이라 불렀죠. 하랑은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TV 방송국 취재팀이 방문했어요. 그들은 수님과 하랑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님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특히 유기견 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이야기가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 삶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칠 후 마을 청년들이 수님의 집 앞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하랑이 햇볕을 쬐며 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웃들의 관심은 계속되었죠. 매일 누군가 음식을 가져오거나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하랑과 산책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랑의 상처는 거의 아물었어요. 짧은 산책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수님과 하랑의 일상도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하랑이와 함께하는 유기동물 돕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고 지역 동물보호단체도 함께했어요. 수님은 하랑과 함께 주빈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용감한 개와 그의 주인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을은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가을에 단풍이 물든 어느 날 아침 수님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녀 곁에는 언제나처럼 하랑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랑은 주인의 손을 하드며 그녀가 더 이상 깨어나지 않음을 느꼈던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하랑은 슬픔에 잠긴 채 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수님의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많은 이들이 그녀와 하랑의 이야기로 감동받았기 때문이었죠. 하랑도 장례식장에 함께했습니다. 그는 꼿꼿이 관 옆에 앉아 마지막까지 주인을 지켰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마을 이장이 봉투 하나를 들고 나섰습니다. 수님 할머니가 남기신 유서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유서가 낭독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은 하랑이와 유기견 보호 및 동물복지 사회단체에 기부합니다.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선택으로 진정한 가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랑이는 내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랑이처럼 상처받은 동물들이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유서의 내용에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깊은 삶의 철학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수님의 자식들은 법정에서 유서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분명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수님의 집은 하랑이의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유기견 보호소로 변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이곳은 버려진 개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었어요. 하랑은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다른 유기견들과 함께하며 마치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듯 했죠. 하랑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유기동물 입양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랑이의 집은 단순한 보호소를 넘어 사람과 동물의 유대에 대한 교육센터로 발전했어요. 세월이 흘러 하랑도 노령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님의 묘 옆에 그를 안장했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여기 진정한 가족이 함께 잠들다 마이너스 수님과 하랑 서로의 삶을 구한 두 영혼. 매년 그들이 세상을 떠난 날이면 마을에서는 수님과 하랑의 날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사람들은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모여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아이들은 하랑의 용기와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죠. 하랑이의 집은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수님의 재산으로 설립된 기금은 더 많은 유기동물을 돕는 데 사용되었고 그 영향력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매년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게 되었죠. 수님의 자식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은 후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어요. 하지만 몇 년 후 그들 중 한 명이 하랑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후회와 반성의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한 것이었죠. 비록 늦었지만 어머니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님과 하랑의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를 넘어 하나의 전설이 되어갔어요.
그들의 사랑과 믿음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교훈을 전했고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하랑이의 집 마당에서 한 소녀가 갈색 진돗개를 안고 있었어요. 이 아이 이름은 하랑이에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따왔어요. 소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하랑이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 그 충직했던 진돗개를 떠올리게 했죠. 수님과 하랑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메시지와 함께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새로운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었어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수님과 하랑은 하랑이의 집을 통해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 끝없이 이어져 나갔어요.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